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 정견 발표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견 발표회는 지금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들을 모시고 향후 있을 경선에 대비하여 각 후보자님들의 정견을 들어보고 당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총 5분의 후보자님들을 모시고 정견 발표회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진행 과정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씩 나와서 5분간 정견을 발표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5분간 질의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한 분당 10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정한 순서에 의거하여 우리 유호준 예비 후보자부터 먼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평 지역위원회 위원장이시자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그러면 앉아서 말씀드리는 게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요새 이래저래 많이 시끄럽고 또 복잡한 일도 많고 우리 당원 동기 여러분들께서도 속상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가 우리 지역 일꾼을 뽑는 일에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일꾼을 뽑아야 된다라는 것은 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은 아마 선거가 선거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후보를 뽑는 그 과정이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경우도 있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고 혹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손에 뽑히더라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어떤 후보가 나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도 답답했다, 정보가 너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후보자분들의 예비 후보자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현장과 그리고 인터넷 유튜브로 진행 중이죠. 네,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거기에 또 답변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우리 지역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우리 예비 후보자님들 평소와 달리 이제 양복도 많이 다들 입으시고 또 다들 긴장된 표정이시긴 한데 그만큼 중요한 순간이면서 그만큼 많은 각오들을 하고 오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질문해 주시고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의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정견 발표회는 유튜브로도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 현장에 계시는 당원분들의 질의응답도 받겠지만 유튜브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해당 후보자에게 저희가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장이나 유튜브에 질문이 없으실 경우에는 저희 지역사무국에서 준비한 질문을 후보자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내드린 바와 같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제6선거구 출마 예정자이십니다. 우리 유호준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정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너무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준비된 젊음, 유능한 변화. 남양주시 제6선거구 다산 1, 2동, 양정동 도원으로 출마해 최연소 경기도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28살 청년당원 유호준입니다. 저는 2016년에 입당해 최민희 전 지역위원장님과 함께 촛불 집회와 대선을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선 아기상어라고 불리며 청년본부장으로 김용민 의원님과 함께 전력을 다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다양한 역할로 당원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당과 지역위원회 성공을 위해 활동했습니다. 제가 출마의 뜻을 밝히자 많은 분들이 돈과 조직을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돈과 조직 모두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 유호준 더불어민주당의 정신처럼 시민들을 위한 정치, 시민들의 삶을 지켜내기 위한 정치를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땡큐버스에 저상버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선배님들이 다음을 얘기하셨습니다. 다음 기회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유아차를 동반한 시민들은 땡큐버스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아직 땡큐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할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를 고민 중이라고 선배님들에게 밝혔을 때 지금은 땡큐가 아니라며 많은 분들이 4년 뒤를 얘기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런 기약 없는 내일을 약속하지 않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의 실제 삶과 거리가 붙는 화려하고 거창한 공약들을 놓지만 생활 속 필요한 공약들로 시민들의 삶을 채워내겠습니다. 마음 놓고 아이 키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돌봄센터 확대하겠습니다. 아이들 양육 문제로 동네를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육아로 인해서 경력단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전거 친화도시 만들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 전철역으로 그리고 왕수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확충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도 짓겠습니다. 공원마다 테마를 넣어서 특화공원도 조성해 보겠습니다. 중앙선 복개 구간에는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설치하고 정류장형 전시시설도 많이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공공전시, 공공예술, 문화예술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공약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하지만 아직 얘기 나눠지지 않았던 그런 주제들 적극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저는 남성이고 비장애인이고 부당해고는 아직 당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0년간 저는 구조적 차별 아래에 놓인 여성들, 이동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 거리로 밀려난 노동자들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이 더불어민주당이 지키고자 하는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사회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분이 경선에서 승리의 후보가 된다면 그것은 저희 지역의 작은 승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선에서 승리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적이고 또 한편의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정치교체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신호탄이자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첫걸음일 거라 믿습니다. 저 유호준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수로 나갈 후보로 누가 가장 더불어민주당다운 후보인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십시오. 익숙한 것이 아니라 참신하고 역동적인 유능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되어 정치교체를 위해 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 28살에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시 제6선거구 다산 1, 2동 양정동 도의원 예비후보 청년당원 유호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호준 예비후보의 정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대략 한 30초 정도 남아 있었는데 정견 발표를 마치신 걸로 알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 질의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유호준 예비후보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다산동에 거주하는 40대 미혼 총각입니다. 지금 많이 떨리시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후보님 SNS를 자주 보고 있는데 궁금한 점이 딱 하나 있어서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남양주는 3기 신도시 최대 물량이 6만 6천 호 왕숙지구가 예정돼 있고 총 10만 호 도시개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 계획, 철도 계획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후보님 SNS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지키겠다, 이행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이 서울 남양주간 대신도 고속화 도로 신설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궁금한 점은 요즘 시민들은 뭘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구체성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교통대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울 남양주간 대신도 고속화 도로 신설을 그거에 대해서 딱 3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두 번째, 총 사업비 추산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경기도에 가시면은 이 대신도 고속도로 이제 신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역 이해도에도 관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길게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십니다. 28살의 후보가 선거에 나와서 지역 잘 이해하고 있나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당이 감안하지 못했던 많은 조직되지 않은 청년들의 이야기, 조직되지 않은 시민들의 이야기 제가 감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주신 그 대신도 고속도로 사업은 광역교통계획이 사실 지금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또 준비도 더 해야 됩니다. 이거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왕숙신도시 저희 진관로부터 동명로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에도 아침에 출근을 제가 지난해 출근을 하다 보면 5시 반에 나오지 않으면 6시만 돼도 이미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대신도 고속화도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비 추산은 좀 부끄럽지만 아직 정확하게 추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한 만큼 많은 당원 선배님들의 지혜를 얻어서 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 이해도 부분이 취약하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십니다. 저 지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고요.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동네에서 통합했습니다. 직장도 이 동네에서 출퇴근하면서 다녔습니다. 지역에서 선거관리위원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하면서 많은 주민들 만났고 청년정책위원장 하면서 청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던 시 문서고 같은 거 그런 거 막아내지 못한 것들이 바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던 것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만큼 다양한 플랫폼으로 시민들을 만나겠습니다. 선거 때만 카페에 가입하고 글을 올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주 소통하고 연 2회 이상 의정 보고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덕수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당원입니다. 네, 저도 그냥 청년으로서 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선거 결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선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 과정에서 또 청년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본선 경쟁력에 대한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고 또 두 번째는 저도 이제 20대 청년 출마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특히 도의원 출마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가 어떤 일을 했던 간에 20대라는 이유만으로 늘 따라붙는 꼬리표가 경험이 부족하다, 미숙하다 이게 늘 따라붙는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후보자 본인의 의견 아니면 어쩌면 일련의 해명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경험 부족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0년간 장애인들, 여성들, 노동자들, 철거민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고 또 이들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해결책도 모색했었습니다. 사회학과에 진학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분석하고 해결해내는 그런 고민들을 했습니다. 지금 공공정책대학원을 다니면서 공공정책으로 이런 사회현안을 풀어내는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계신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하는 거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8살에 이미 청년정책위원장 했습니다. 주민자치원 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원도 했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이미 맡았습니다. 당에서도 지역 대학생위원장뿐만 아니라 대선 선대본부장, 지방선거 선거사무장,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청년 후보자로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력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고 지난 4주간 많은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물론 그 중에 너무 어린 놈이 정치한다고 설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 한다. 정치권도 바뀌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 교체, 세대 교체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 지역만 이거를 외면한다면 그게 오히려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지역의 인구 구성이 더 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분들, 신혼부부들 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 키우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다 보면 그들의 삶에 공감한다는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제가 필요한 정치, 저희 세대가 필요한 공약, 신혼부부 학부모들이 필요한 공약들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무소속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이번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원분들과 함께 선거를 치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의 지혜와 도움을 받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꼭 이번 선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받으신 시간이 전부 다 경과되었으므로 더 이상 추가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유튜브를 통해서 추가로 들어올 질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이 모든 정경 발표가 끝나고 추가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로 순서위에서 경기도 의원 예비 후보 이창균 의원님을 모시고 정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 의원 예비 후보 전용균 지금 현 시의원이십니다. 모시고 네 정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6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의원 출마 예정자 전용균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는 민주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남양주 시의원으로 당선되어 4년 동안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수 있어서 참으로 보람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남양주 시의원으로 4년 동안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내가 고통한 게 있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의원 활동은 타인의 눈으로 보고 타인의 귀로 듣고 타인의 마음으로 느껴야 한다고 4년 동안 이 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출마를 하면서 국민들과 약속을 합니다. 공약이라는 약속 말입니다. 저는 항상 약속을 지키는 의원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남양주 시의원으로 제가 약속한 공약을 하나하나 해결할 때마다 정치를 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올 연말쯤 남양아파트에서 구리농산물관 왕수천 인도교 설치, 다산이동에서 왕수천 자전거도로 설치, 왕성 보행자도로 설치, 진건 산업초등학교 앞 금강아파트 통행로 확보, 신도시 정약용 도서관 인근 주차장 확보, 강원동 도농천 친환경 하청 건설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금도 도의원 출마 예정자입니다. 다른 후보들이 예비후보로 활동을 할 때 나를 선택해준 시민들과 약속을 어기면서 시의원 사퇴를 하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여 다른 후보들의 경쟁을 해야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하느라 분주한데 저는 아직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으니 지역 당원분들의 성화가 많았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고 4년 전 시민들과 한 약속을 지켰습니다. 4년 전 저는 시민들과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 후에 예비 등록을 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절반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의정 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했으나 비대면 활동으로 시민들과 만남 대신 전화 등으로 민원 접수하여 반드시 현장을 찾아가 확인하고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책을 현장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경기도원에 당선되어 우리 지역 현안 사항을 해결책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겠습니다. 경기동시공사에 진행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개발은 마무리 단계이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님께서 약속하신 개발 이익 환수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합 커뮤니티센터, 철도 복합 사업, 빙그레 앞 도로 확장 등 경기도시공사가 시급히 마무리해야 할 사업에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산 신도시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신도시 학교의 환경을 많이 접했습니다. 과밀학급 문제, 부족한 교실 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왕수도 신도시 개발에 우리 지역 김용민 의원님께서 지분 20%를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루어냈습니다. 김용민 의원님의 뜻에 따라 이 사업을 잘 감시하고 성공적인 왕수도시 개발이 완공될 수 있도록 경기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협력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 딸의 지방선거 강연구원 예비후보자 전용균 후보자였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지금부터 마찬가지로 질의응답 시간을 5분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장에 계시는 당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전용균 예비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산기동 거주하고 있는 당원입니다. 우선 전용균 의원님 지난 시의원 활동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시의원도 임무를 수행하셨고 향후에 이제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은 도의원을 이제 수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시의원과 도의원은 상당히 릴레이션십이 강화돼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끊어져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같이 잘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제2시공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개 시의원 아니면 일개 도의원으로서 해결이 되진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 릴레이션십을 발휘를 해서 향후에 그 사업들을 원활하게 진행을 하실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었는데 시간상에서 다 얘기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주 적절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제가 사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공감을 했었고요. 이제 김용민 국회의원님이 당선되면서 조금은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서로가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좀 이제 생기고 그랬는데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 시장이 같이 힘을 합치면 안 될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 소통을 자주 하고 우리 지역 현안에 대해서 서로 이제 힘을 합친다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다산 신도시 문제가 좀 애석하다는 거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얘기를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 지금 이제 4년간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내용이 너무 좋은 공약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 이제 시작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경기 도굴에 간다면 최우선적으로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해결해야만 다른 신도시가 성공적인 마무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지역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서 일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기 의원님 지난 4년간 시의회에서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도의원 도전을 축하드립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만약 도의원에 당선이 되신다면 저희 지역을 위해서 어떤 상임위를 선호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김용민 의원님께서 이제 노력해 주신 덕분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분 20%를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남양주시, GH, LH와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제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도 당연히 이제 우리 신도시가 있는 다산 신도시, 왕숙 신도시를 관할하는 이제 상임위로 들어가고 싶은 게 저희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가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당선이 된다면 우리 의원님한테 발목을 잡고라도 거기 들어가야겠다고 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언급하다 말았는데 우리 당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사항인데요. 원래는 우리 왕숙 신도시가 LH가 100% 하게 돼 있는 거를 김용민 의원님께서 경기도시공사가 이재명 지사님께서 약속했다시피 개발이 환수를 하게 20% 환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 지분을 가져온 거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면 아마 한 3조에서 4조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 이제 이익의 대부분을 이 지역에 다시 이제 환수한다는 거는 우리 지역 남양주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업이고 이런 사업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줬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님들이 자부심을 좀 느끼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만약에 왕숙 신도시가 20% 지분 참여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왕숙 1지구가 2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경기도시공사가 2지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산 신도시하고 인접해 있고 우리 병 지역에도 현재 지역구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하고 유기적으로 굉장히 좀 화합이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왕숙 2지구가 GH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런 적극적으로 한번 그쪽으로 가도록 한번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전용기 대표님도 시간이 다 되셨습니다. 그래서 전용기 대표님의 정도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통해서 접수된 질문이 있을 경우 추가로 질문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순서로 제7선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선거구 우리 김영근 예비후보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영근 예비후보자를 모시고 정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경 발표 시간은 5분입니다. 저는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아시는 분들 앞에서 이런 발표회를 한다는 것이 많이 쑥스럽고 또 긴장도 되고 합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면서 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고 싶었으나 상당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저와 함께 의정 생활을 함께 하셨고 또 함께 경쟁을 하시고자 했던 동료 의원 한 분이 불행하게도 그 예선에 턱을 넘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한테 좀 깊이 위로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뭐
또 제가 만나는 시민들한테 나는 정치인입니다 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금껏 지내왔습니다. 민주당 생활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민주당에서 생활을 했는데 사실 기쁨보다는 슬픔과 억울함이 더 많았던, 그렇게 점철된 시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인 나이로 보면 저는 참 나이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전후 참 지난했던 그 시기에 1950년대 중반에 저는 이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그리고 이곳에서 쭉 살고 이곳에 뼈를 묻어야 될 사람입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 개혁이다. 신진세력 영입 좋다. 그러나 모든 사회나 모든 조직은 신구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만 건강한 조직이 될 수 있고 튼튼한 조직이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소개하기에 앞서 제 인생에 있어서 변곡점이 되었던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의정생활했던 경험과 또 정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서울서 다녔습니다. 참 그 어려운 시기에 서울로 가서 공부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그 통제되지 않는 방탕한 생활 속에서 혼자서 어린 나이에 자취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유신바하대를 했습니다. 용산에 있는 남영극장에 끌려가서 거기에 피신을 했다가 잡혔습니다. 서울역 앞에 있는 남대문경찰서에 가서 3일 반낮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지금껏 한 번도 극장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때의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당시에 1972년 3년도에 대학가는 온통 아수다전이었습니다. 감히 그 대열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게 75년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6년 6월 30일 날 제가 근무하는 부대에 무장공비 침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중대원 중에 13명을 무장공비 총판에 수류탄에 동료의 목숨을 잃은 걸 제가 현장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나만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 현장을 글로 남기라는 명령을 받고 글을 썼습니다. 그들은 용감하였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게 온통 허구였습니다. 전부 다 거짓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조직의 냉처럼 냉정함을 몸소 깨달았습니다. 아마 반골 기질이 그때 좀 태동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남들이 경세하는 그런 사회 생활을 좀 했는데요.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인이라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정생활 4년 동안 저는 오로지 교육 분야에만 몸담고 있었습니다. 교육이 변하면 대한민국 바뀔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라는 평소의 지론으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경돈 예비후보자의 적격 발표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5분간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계신 분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의원님. 네. 그동안 의정활동 잘 보고 있었고요.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는 다르지만 신도시나 기타 도시들의 현안 중에 하나가 과밀학급에 대한 해소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과밀학급이지만 향후에는 또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 소속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내에 있는 신도시 지역 내에 아주 큰 문제인데요.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 당국의 정책의 잘못이었는지 명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습니다만, 과밀 학급의 수준을 넘어서 과대 학급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많게는 70학급 가까이, 학교 2개가 뭉쳐있는 꼴이죠. 그 정도의 아주 상황이 심각한데, 거기에 더 문제는 24년부터 학령 인구가 더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을 퍼부어서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결국엔 또 유휴공간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 모듈러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수직 증축을 통해서 임시 변통으로 그 부족한 학급수를 메꾸고는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제가 교육청에 또 확인도 하고 또 전하는 대로 조사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에 대한 수요 예측이 온전히 주거 시설만을 대상으로 인구 유입을 산정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주변에는 준주거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도 가족들, 아이들과 함께 오는 학부형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또 분양 당시에 분양이 미달될 것을 염려해서 우선적으로 다가구에 대한 우산 분양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수요 예측이 잘못돼서 각급 학교에 그렇게 교실이 부족하다거나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임시변통으로 실질적으로 학교 부지 내에 평지에다가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향후 3, 4년간은 더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교육당국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딱히 방법이 없어서 저 역시 우리 다산 지역의 학교나 학부형들에게 참 송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질문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답변. 네,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의원님 교육위원회에서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 주신 네, 고맙습니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40대 청년 와부 지역에서 40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와부 지역 자체가 이제 옛날 구도심에서 이제 발전한 도시이다 보니 이제 갑자기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지금 현재 그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이제 지금도 그 구도심 내에 있는 어떤 교통 도로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인도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미흡한 상태이고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구도심 도로를 저희가 이제 어떤 계획된 도시이지 못하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향후에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 하나 질문드리고 또 하나는 와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4월부터 약 6월 요 기간에 동양마루살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향후 계획이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덕소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잘 알고요. 사실 덕소 지역에 들어가는 순간 계획되지 않은 도시개발의 후유증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구도심권이라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보면 덕소의 중심 지역인데 교통이 늘 협소하고 도로가 좁아서 또 특히 갑자기 들어선 아파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님들이 유모차를 끌고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런 마치 섬 같은 곳이 돼서 저도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제가 2018년도에 도의원에 출마할 당시 공약이 유모차 보행로 확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 녹록지 않아서 늘상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이것 좀 어떻게 고쳐봅시다 하면 이제 주변의 땅 뭐 그런 얘기로 이렇게 회피하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는 것이 결국에는 늘상 우리가 욕을 먹는 우리 보드블록만 바꾸더라. 이번에도 그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덕소 안쪽에 있는 아파트 지역에 우리 어머님들이 마음껏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시장 노차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그런 현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남양주시에다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용역 한번 해보자. 우리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한쪽은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도로도 만들어보고 어떻게 좀 계획을 잘 해서 일방통행을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해서 시에서 그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방통행로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도로 양편에 있는 상가들이 서로 그 이익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그 한강변에 동양하루살 작년에 한 30일 정도 거기서 방제 활동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수년 전보다는 상당히 그 개체 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제를 하고 퇴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선은 할 수 있는 방법은 퇴치 인력, 즉 방역 인력을 좀 더 많이 배치를 해서 방역할 수밖에는 없다. 또 영구적인 방법으로 그 생태계에 좀 해롭지 않은 그 천적을 좀 강물에다 풀어서 뭐 작년에 했던 것으로 기억은 합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개체 수를 좀 줄여가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저도 알고요. 또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게 뭐 해로운 곤충이 아니라 또 1급수에만 살고 있다는 것은 다소 위안은 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하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판의 지방선거 강영권 예비후보자 김경건 후보자의 정견 발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이지만 그 질문하시는 분에 따라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점을 고려를 해서 마지막 질문의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가 되더라도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순서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강영권 제7선거구의 도전장을 내미신 우리 정기홍 예비후보자를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저도 이제 편하게 앉아서 좀 하겠습니다. 이 매도 먼저 맞아 마음이 편하다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 더 긴장되긴 하네요. 일단 순서가 정견 발표와 내 자기소개서 그리고 이제 그 공약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그 프로그램상에 돼 있어서 일단 그걸 기준해 가지고 제가 일단 겪은 거를 읽고 질문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로 현장을 지켜보고 계신 남양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구, 조안, 국목, 진건, 태기원, 도의원 예비후보 정경입니다. 선배 당원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견 발표를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존경하는 김영민 의원님도 모시고 정말 뜻깊고 개인적으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의 아쉬운 결과를 비교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무게감으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 당원분들을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한 분 한 분이 우리 민주당을 걱정하고 또 얽히고 살아가는 그 절실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희망을 봤습니다. 우리 당의 미래를 봤습니다.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번 지방선거는 위기가 아니라 재도약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남양주는 지금 73만의 인구를 넘어 곧 흉내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도 어느 지역보다 역동성 있게 변하는 곳입니다.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으로 특이하게도 일상생활과 아파트 입다대표 회장을 하면서 행정의 기초를 배웠고 그러면서 정당 생활도 변화하여 하였습니다. 그 당시 민주당 전국 청년위원회 청년조직위원장으로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지역 정치에 들어가게 되었고 지역 정치에서 저는 민주당 대선 총선을 거치면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그 발판으로 저를 2014년 8년 전에 2-4번을 받고 남양주 시의원 후보로 나와서 당당히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당시 김현태 의원과 조원혁 의원을 꺾고 당당히 승리하여 우리 당원분들께 승리로 보답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남양주 시의원을 열성적으로 끝나고 오늘은 하나의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라 하듯이 저 정경원 남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원으로서 나아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 합니다. 저는 지역의 각 일꾼들이 역할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은 진짜 주민 밀착형 민원 개선 또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의원은 남양주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넓은 경기도로 나아가 광역의 행정 정치를 하며 남양주를 위해서 최대한 행정도 하고 예산도 끌어올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번 김영민 의원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해란 중사 특검법을 발의했듯이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히 생활할 수 있게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해란 중사 같은 딸이 있기에 이번 특검법은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2017년 8월 시의원 활동 시 약자인 여성의 구조적 성폭력과 성불평등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데이트폭력도례를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아버지의 역할, 시장은 엄마의 역할, 도의원은 아들의 역할, 시의원은 딸의 역할처럼 모든 시민들이 하면 그렇게 하면 모든 시민들이 편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의 공화회관을 만들겠습니다. 와구읍은 동막의 6차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지역기반 경제를 살리고 금곡동은 제가 2016년 2월 도시재생 조례를 발의했듯이 2018년 이날 총리의 도시재생 특위 예산을 지원받는 힘을 썼듯이 금곡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재생 사업에 적극 힘이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그 공약사항도 많고 제가 좀 길게 써왔는지 모르지만 좀 더 30초 이렇게 보내니까 긴장이 돼서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저 또한 4년의 공백 기간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섰고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했습니다. 많이 지켜해 주십시오. 정경원 후보자의 예정된 5분 정경 발표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 후보자에게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사무국에서 준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경원 후보자님께서는 그 전에 저희 당의 지역위원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위원회 활동을 전혀 하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갑자기 입후보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정하고 이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의원을 그만두고 활동을 했던 부분이 그 KB 운송그룹에 이제 속해서 그 여기 남양주 땡큐 버스라든가 트롤리 버스라든가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그 유치했는데 그 저희 그 지금 현재 남양주 시장님과 같이 협조해서 했던 부분들이 있고
제가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사무국에서 말씀하신 지금처럼 그 당시 이제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 활동이 미비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이제 우리 그 막내딸 아침하고 이제 그 통학을 픽업을 시키는데 이게 어떤 가정에 우려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딸이 갑자기 잡혀가가지고 그거를 그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또한 이제 그 공약 상황의 발달장애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실려 있긴 하지만 시간상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신경을 못 썼던 거는 충분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경 발표를 하실 때 마찬가지로 말씀하셨듯이 공약이라든가 비전 제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신 공약이라든가 향후 이런 식으로 도전을 풀어가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작성을 해오긴 다 해놨는데 앞에서 30초 1분 이렇게 이제 하다가 말았습니다. 좀 시간을 주시면 제가 지역별로 공약을 한 거나 준비를 한 거를 그래서 얘기를 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첫째 와국은 이제 동막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팔당 가다 보면 지금 현재는 공안산업당 부지가 있는데 그쪽 유기농 단지가 지금 현재는 있는데 그쪽을 6차 산업화 그러니까 고창에 가면 상하농원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 6차 산업 단지를 계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와우부에는 또한 지금 이제 그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하고 도공약하고 이제 와우 덕소 쪽에 연결되는 패턴을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관광문화단지하고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신경을 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조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은 그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너무 큰 문제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도로 들어가게 되면 여 지역 김용민 의원님이나 특히 남양주 시장님이나 우리 당 그 시장님이 되셔야 되겠죠. 이렇게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조항 같은 경우는 그게 일단 해결이 돼야 다른 여러 가지를 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공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16년도 이것에 도시재생제도를 이제 발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공무원 도시재생 그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할 것이고요. 증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지역구가 증권하고 폐기원이 편입이 되면서 약간 모르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내가. 근데 전체적으로 남양주 시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증권발전위원회랑 협조해서 미비한 정책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해결할 것이고요. 폐기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기원 산재놀이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생활체육 문화시설 유치 설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고맙습니다. 일단 준비된 시간은 전부 다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후보자님은 정경 발표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후보자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제7선거구 예비 후보자 장송혜 후보자를 모시고 정경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경 발표 시간은 5분, 질의응답 시간은 5분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어제까지는 김용민 의원님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도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어제까지는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지역 사무실을 당원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일했었던 비서관이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후보자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소개받은 장송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좀 준비해온 내용들을
읽는 방향으로 해서 저의 존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하지만 아주 거친 삶을 좀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장에 있었고 거리에서 목적껏 우리의 사항들을 좀 외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농성과 집회, 거리 행진, 단식 투쟁까지 조금이라도 세상이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거리에 있었던 지난 삶이 기억되게 됩니다. 시민들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싶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거리에서의 싸움에서의 제한과 건의, 투쟁, 민원만으로는 세상이 바뀌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고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을 상상하며 정치를 직접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작은 것부터 바꿀 수 있는 정치적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이 어떤 것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의 심정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거리에 있었던 억울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진보 개혁 정치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 국민이 더불어당이 명령하는 것은 변화였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잘 준비하라는 것이었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국민을 위한 나라로 만들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망설임 없는 결단과 거침없는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정치개혁,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 적임자가 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저의 삶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과 거리가 좀 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미래의 더불어민주당에는 분명히 필요한 일꾼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준비하는 정치, 진보 개혁 정치의 미래를 만들어갈 정치를 제가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지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이 지역에서 살지도 않고 생활한 지는 얼마 불과 몇 달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섰던 이유는 이재명 후보님의 대선 결과 이후에 국민들의 열망이 어떠했었고 지역 주민들의 열망이 어떠했는지 직접 경험하면서 이 지역의 정치에 함께 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광장에서 활성했던 경험과 김용민 의원님을 모시고 일했었던 비서관 시절의 경험이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머슴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청과 실력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정치, 성과가 있는 정치에 갈증이 있는 모든 분들의 뜻을 모아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끝까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좀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으로서는 저는 권한에 따른 행정기관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사와 관리 감독, 그리고 도민의 삶과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조례 제정, 전문가들과의 정책 연구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의정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 및 시찰 등을 통해서 현장성 있는 정치로 시민들의 뜻을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정책과 정치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와 담당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소견을 통해서 현실성 있는 기획안으로 그리고 주민 간담회, 주민 공청회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는 정치적인 행동, 정책적인 발상을 좀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소통을 강화하면서 예를 들면 정기적인 티타임, 그리고 강연회, 그리고 3040 세대들과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당원들이 외롭지 않는 정당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지역별 당원 간담회, 그리고 정치 토론회, 그리고 분기별 정치 정책 강연회 등 우리 당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계기와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정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 5분간 예정되어 있던 정경 발표를 마치고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어제까지 비서관이셨고 오늘은 후보님인데 장 후보님은 여기서 이제 비서관을 역임하시면서 사실은 의원실에서 이 살림꾼이라고 하는 역할 그리고 본인을 내세우기보다는 사실은 의원님을 보좌하고 어떻게 보면 의원 지역위원회를 잘 운영을 하시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남아 있는데요. 이제 도의원 예비 후보가 되셨고 앞으로 만약에 도의원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모습이 조금 더 표출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의원 후보로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으신 일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현안과 관련돼서 좀 딱 집어서 한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우리 당원들과 주민들을 만나는 계기는 김영민 의원님의 비서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 비서 대기 의원님께 말씀드리면서도 의원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었던 것은 의원님의 세상을 바꾸자 하는 그 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를 항상 고민했었고 그렇게 보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도 의원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미래입니다만은 의원으로 당선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당선되게 되면 이제 또 하나의 지역 의원으로서 광역 의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경기도 의원이 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와부, 조안, 금곡, 진권, 태계원 이 지역 주민들께서 이게 뭐 항상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약간 그 상대적인 박탈감, 소외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좀 다할 것입니다. 남양주 시민들은 누구나 다 남양주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정치와 정책들로 이런 약간의 좀 그런 공동체적, 포용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정치인권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시면 사무국에서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쪽 지역에 전혀 연고가 없으십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남양주 지역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출마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 혹은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만은 저는 여기 의원실에 오기 전부터 작년 봄부터 남양주 쪽 이사를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근데 계속해서 이제 이런 뭐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남양주에 오지는 못했었는데 남양주 오고 싶어 했었던 배경은 사실 오며 가며 이게 봤었던 남양주의 지리적 조건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제 산이 있었고 한쪽으로는 강이 있었던 이런 모습들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푸근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고 제가 워낙 시골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도시와 이런 농촌 생활 그리고 강변이 있는 이런 자연 조건에 상당히 매력을 좀 느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남양주에서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 의원실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선 기간을 좀 거쳤습니다. 그래서 대선 기간 시민들을 좀 만났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열정이 상당하다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투표 결과에서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재명 후보님이 이기는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의 경선 캠프에서부터 같이 3040 세대들과 경선 승리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좀 뛰어났었던 그런 마음들을 또 이재명 후보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좀 더 다가가고 싶었었고 그분들과 함께 정치학습 계기를 좀 만들고 싶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양주 병 지역구에 경기 도의원과 출마하고자 마음 먹고 이렇게 좀 준비를 좀 했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안 계시면 또 사무국에서 준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지역 현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지금 모르시는 상황인데 지역에 관련된 공약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수립이 되겠느냐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지역을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직접 주민들과 함께 정책을 연구하고 공약을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조금 도둑질 같긴 합니다만은 민원을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고 네, 어느 지역에 어떤 게 필요한지는 사실 많이 뭡니까 좀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찾아가지 않았지만 들어오는 결과는 많았습니다. 특히 남양주, 와부, 덕소, 조안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교통 문제, 그리고 금곡에서는 이런 도시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택 문제, 그리고 이제 태계원, 진건 이쪽 지역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시민들의 이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사실 이제 의원님의 어떤 정책과 공약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이제 머릿속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접근은 아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의 그런 활동들이 그리고 주민들과 했었던 약속들이 적극적으로 현실성 있게 반영되기 위해서는 또 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역할이 또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독소의 KTX 정차 문제가 주민들의 상당한 바램과 기대 속에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KTX만 쓰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후에 그 독소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독소역의 KTX 이용하게 만들 것인가, 우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곡에서도 도시 개선, 환경 개선이라든지 주택의 보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큰 시장에서 남양주 시장과 국가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겠지만 경기도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의원님을 보좌하면서 봤었던 이런 정책과 내용들이 경기도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서 빠르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네, 이것으로 장성희 후보자님의 정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아까 사전에 양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후보자님들께 그 후보자님들을 아까 순서대로 다시 한번 보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다시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호준 예비 후보자부터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무리이기 때문에 답변하신 다음에 짤막하게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하셔도 됩니다. 유호준 후보자에게 묻습니다. 그 다산신도시의 상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문의가 있었고요. 다산신도시에 지금 새로운 유입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입인구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양주시 육성구 당 1, 2동 양정동 도원 예비 후보자 유호준입니다. 일단 뒤에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요. 저는 지금 저희 지역의 인구 구성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들 혹은 학부모 세대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아이들 안전 문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맘 놓고 아이를 맡기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 경력 단절 없이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저는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맡길 수 있는 다함께 돌봄센터 공략하고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시작 부분을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네, 다산 신도시 내 상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다산 신도시 상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상권이 개입 없이 좀 들어오는 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1층에는 술집이라던가 식당가가 있고 그 위에는 학원, 그 위에 또 헬스장, 좀 이런 시설들이 너무 산계되어 있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 틀을 조금 이제 왕수신도 계획을 세우겠지만 도시 계획 자체에서 좀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을 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왕숙신도시 내에 있는 사람들은 왕숙신도시의 상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 주민들도 왕숙신도시에 와서 상권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주차장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나? 혹은 잘 준비되어 있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력자만을 선호한다면 신인은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제가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당원분들의 도움과 지혜를 얻을 기회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서 출마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당원분들과 함께 선배님들의 지혜를 구하면서 이번 선거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의 정치교체, 더불어민주당의 세대교체, 유호준 도의원 예비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용균 예비후보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용균 예비후보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만 선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도시에 대해서 신도시는 교통대책을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당부 말씀과 함께 교통체증이 심각한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시의원 때 소통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하셨는지 앞으로 도의원 때도 어떤 방식으로 소통하실 예정이신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그 신도시가 지금 이제 교통 문제 굉장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김용민 의원님하고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이제 우리 그 이진환 전 연합회 회장님하고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공약했다시피 대신도 고속도로를 꼭 이루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도원에 당선돼 간다고 하면 이 문제를 의원님과 저와 또 이제 우리 시의원들과 힘을 합쳐서 또 남양주 시장님 당연히 우리 당에서 돼야 되겠죠. 모두 힘을 합쳐서 하면 안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원의 해결에 대해서 저는 꼭 찾아가서 민원을 해결했습니다. 민원 해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저는 현장을 찾아가서 안 가보고는 그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으면은 꼭 그 현장에 찾아가서 보고 그 자리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관련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해결을 했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제 도움이 되면 이 문제는 꼭 그분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인의 의견을 전화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보면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현장에 가서 보면 왜 이분이 민원을 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아서 꼭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하시고 내려가시면 됩니다. 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발전과 화합,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기를 갈망합니다. 저는 기초원으로서 항상 시민들 곁에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가장 어렵고 가장 낯선 곳을 찾아 민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용균 예비후보자님의 정경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김경근 예비후보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마찬가지로 김경근 예비후보자님께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우선 덕소역에서 8단경 중앙선 출국길 증차 해결 문제에 대해서 방안이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해당 질문은 아니시지만 어쨌든 경기도 의원으로서 현재 부영에서 도로 차단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남양주 내에 큰 문제이기도 하죠. 신도시와 구도시 간의 갈등,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주셨는데 우선 부영 아파트 앞에 단지 차단 문제, 도로 차단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영이라는 고유의 브랜드가 없어지고 이름이 이상한 이름이 하나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불행스럽게도
그 도로를 관통하게 돼야 되는 부지를 사유지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단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우리 남양주시의 잘못이 있습니다. 애당초 그 부지를 기부 체납을 받아서 도로화했어야 맞는 것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 도로가 부영의 부지로 남아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그걸 물리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시하고 앞으로 우리 시 의원님들 많이 들어가실 텐데 긴밀한 협조를 하셔서 그 도로 부분만큼은 자유롭게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애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소역에서 팔당역까지의 도로 지금 팔당 공도교에서부터 이제 우리 경강국도인데요. 지금 확장이 계획은 돼 있는데 그건 아니고 증차 문제였습니다. 버스요? 네, 예. 전철 못함차가. 전철 그 도로. 네네네. 제가 질문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또 정차, 증차는 사실 일개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의 힘으로는 사실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중앙에서 큰일하신 김영민 의원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저희들이 밑에서 서포트를 잘 해서 지역에서 이러한 숫자만큼은 증차가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우리 의원님께서 중앙에서 코레일과 협상하시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지막 마무리 말씀 짧게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에 금도가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훌륭하신 동료 예비 후보님들 또 개인적으로 보면 다 지역의 후배님들인데 염치가 있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좀 이렇게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 경쟁에 매몰돼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 아군끼리의 싸움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훌륭하신 예비 후보님들 너무 경쟁에 매몰돼서 결코 그런 일은 좀 일어나지 않도록 좀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런 염치 있는 우리 선출 공직자의 후보자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 다시 재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우리 당원님들 눈에 노역이나 노탐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용 예비 후보자를 모시고 또 마지막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용 예비 후보자님은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많은 질문이 들어왔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덕소 삼페리에서 팔당대교 구간에 카페가 많이 생겨서 외부인의 방문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통대책이 없는 건지 여쭤보셨습니다. 그 카페는 저도 사실상 가끔 이용하긴 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경근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강도로 그 확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확대 계획에 너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카페 때문에 사실상 차가 막힌다고 볼 수는 없고 일부 이제 진입로 연목 병상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막힌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도시계획도로 지금 확대가 예정되어 있는 그 부분을 먼저 빨리 진행을 하면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짧게 마무리 발언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지금 계신 그 예비 후보님들 그리고 사무국 그 직원분들 여러분들, 좀 전에 이제 저의 그 사무국 질문 중에 하나,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열심히 활동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지금 그 예비 후보로 나왔나, 그 부분이 사실 저에 대한 가장 그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아까 그 정경 발표되는 그 내용상에 있듯이 저도 지역을 위해서 어떤 일꾼을 해보고 싶어서 그 연장선상에 있는 KT 쪽으로 들어갔던 거고, 그 부분을 하다가 보니 이렇게 지금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게 됐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좀 이해를 좀 바라고요. 저희 그 가족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부터라도 그 운동하고는 새로 매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장송의 예비 후보자를 모시고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송의 후보자에게는 두 가지의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양주가 특히 와보덕스리와 관련해서 당면한 교통현안 중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와, 그 다음에 현재 아까 비슷한 맥락인데 남양주 상권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현안의 최우선적인 문제는 도로교통의 문제가 많이 좀 심각하죠. 교통이 많이 막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철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과 관련된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 라인이 워낙에 KTX라든지 그리고 뭐 화물 열차, 그리고 무궁화호, 그리고 그 전철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도에서 과부하가 걸리면서 그 전철이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정차하고 다른 KT에서 지나가다 기다리고 이런 현상들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복선화 정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중앙선 열차의 그 간격이 상당히 좀 띄엄띄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단까지의 어떤 그런 운행 연장에 대한 그 바람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제 그 남양주의 발전 계획에 따라서 왕숙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양정 개발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은 주민분들의 이익이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개발과 맞물린 교통정책의 해결 방안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도로교통 관련해가지고도 강남으로 이동이 좀 용이한 그런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양주 상권과 관련해가지고는 저는 그 남양주 도시의 특징이 다른 도시와 좀 다르게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시내라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시내에서 보자면 어디인지 딱 떠오르게 되는 상상이 좀 되는데, 남양주는 그 시내라고 하는 그런 주요한 거점이 오는 게 좀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상권은 그 동네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상권들이 좀 자리 잡고 있는 과정이지 않았는가 좀 싶습니다. 이런 상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 개선과 좀 맞물려야 되겠습니다만, 외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또한 그분들이 와서 그 남양주 그 서비스를 잘 받고 보람 있게 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구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저는 심화를 찾고 싶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짧게 마무리 발언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른 예비 후보자들과 다르게 조금 출발이 좀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좀 고민을 하는 과정에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만은 그 늦었다는 것이 어떤 배려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늦은 만큼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뛰면서 우리 건선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정치,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정치, 지역을 발전하는 정치로 우리 당원들과 시민들의 지지를 좀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예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지금 5 후보자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5 예비 후보자들의 정견 발표회는 모두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듣고 이제 어떤 소회가 있으실지 저희 남양주평 지역 국회의원이신 김용균 의원을 다시 한번 모셔서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선거라고 되게 편안하게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2년 전보다 훨씬 편안한 자리 맞습니다. 네, 오늘 그 5분 후보님들, 예비 후보님들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이제 출마를 고민하실 때의 후보님들의 고민들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분들 모두가 정말 누가 되시더라도 우리 남양주에서는 진짜로 일을 제대로 하실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모든 분들이 저와도 소통이 정말 잘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누가 되시더라도 남양주를 저와 함께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양주가 요즘에 개혁의 심장이 된 것 같습니다. 개혁의 상징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왜 지역 신경 안 쓰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요새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응원 문자와 응원 메시지를 정말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남양주 어디에 사는 누구다, 어디에 사는 누구다.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응원 문자가 정말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양주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상징이 돼가고 있고 시민들의 자부심이 정치적인 위상과 자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시민들의 진짜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런 실행들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오늘 어려운 질문들도 많았지만 그 질문들에 대해서 거의 모든 해답을 제 머릿속에도 가지고 있고 이미 일부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면서 그 부분을 여기 계신 후보님들 중에서 누가 되든 후보가 선정이 되고 꼭 당선이 되시면 저와 함께 손을 맞잡고 나가서 해결해 내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가 정말로 내실 있는 도시이다. 정말 살기 좋은 도시다. 살고 싶은 도시다. 그리고 남양주 시민에게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꼭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시청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과 지지자분들 여러분들 역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같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못하면 채찍질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채찍질이 따갑고 아프지만 그래도 한 대 맞으면 또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질도 해주시고 또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더 힘이 나니까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민 여러분들의 권리이고 한편으로는 우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오늘 여기 예비 후보자분들 모두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좋은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 잠시 자리에 계시고요. 네, 후보자님 5분 전부 다 앞으로 모시고 이제 당원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이제 잘 하겠다는 의미로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원 여러분, 앞으로 4년간 저희 경기도를 도전을 위해서 도전을 해주신 저희 예비 후보자들이십니다. 앞으로 여기 김용균 의원과 원팀이 돼서 경선 과정
우리 잘 치르고 당원 여러분들께 훌륭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에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네, 손 한번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건강분들과 제8회 지방선거 광역의원 예비 후보자 정경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서 예비 후보자 5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청해주신 당원 여러분들, 그다음에 현장에서 참석해주신 당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